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역타로 11번째 시간으로 중복계와 대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게가 나와 있는 카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만들겠다고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 카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렵게 지게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딱 카드만 보면 바로 지게를 알 수 있는, 보여드릴까요? 며칠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주역 타로 카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카드가 여기 궤명에 길흉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오늘부터는 이 별막대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손가락 막대가 삿대질 같다는 분이 계셔서 별로 바꿨습니다. 자, 기존에는 궤명만 길흉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카드는요. 각각의 효에도 색깔을 넣어서 길흉을 알 수 있도록 해놨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괴도 각각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괴를 굳이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를 뽑았는데 지천태괴가 났다. 우와, 보라 색깔이네. 대길한 괴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이 6개의 효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상효에 딱 걸렸다. 하필이면 주사위가 6이 나왔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대흉인 빨간색에 걸린 거죠. 그래서 좋다 말았네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괴를 뽑았는데 천지비 괴를 뽑은 겁니다. 헉, 빨간 색깔 대흉이구나. 실망이 컸지만 주사위가 또 6이 나온 거죠. 6번째 상효는 보라색이네요. 그래서 괴는 나빴지만 다행히 내가 처한 상황은 나쁘지 않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괴의 명은요. 마치 사주명리에서 대운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해당되는 이 효들은 마치 사주명리에서 세운에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본괴와 지괴는 무엇을 의미하며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처음에 얻었던 그 괴를 본괴라고 하고 그 중에 몇 효가 동하는지를 봐서 변해가는 거를 지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괴는요, 지금 상황을 나타내고 지괴는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거였죠. 비율은 7대 3이 되겠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괴는 본괴에서 효가 동하여 변해간 괴다. 그래서 변해서 같다라는 의미로 갈지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본괴에서 이렇게 아래가 바뀌면 지괴. 지금은 이제 초효가 동한 거죠. 못 보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 양이었던 초구가 음으로 변하면서 초육으로 변했죠. 네. 자, 각각의 효가 변하면 무슨 괴가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초구, 양효였었는데요. 음으로 바뀌면 위에는 변하는 게 없이 똑같이 수가 되고요. 아래는 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집이 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효가 음효에서 양효로 바뀌면 위에는 똑같이 수고 여기가 양으로 바뀌어서 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택 절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3효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면 위에는 수로 변함없고 여기가 양으로 바뀌면 화가 되죠. 그래서 수화 기재개가 됩니다. 자, 이번엔 4효가 음효에서 양효로 바뀌면 택이 되는 거죠. 밑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뢰개가 되고 그래서 택, 뢰, 수개가 됩니다. 자, 5효가 양효에서 음효로 바뀌면
위에는 지로 바뀌고 밑에는 변함이 없이 뢰죠. 그래서 지뢰복괴가 됩니다.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상효가 음효에서 양효로 바뀌게 되면 풍이 되는 거죠. 밑에는 뢰로 똑같으니까 풍뢰익괴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중복괴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괴는요. 고유의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1번부터 8번까지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외우실 때 오손풍, 팔곤지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저는 더 간단하게 한 글자씩만 따서 천택화뢰 풍수산지 그렇게 외운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던 그 8괴가 위에도 있는데 아래에도 똑같이 또 나왔다면 당황하지 않고 거듭 중자를 써서 중천건, 중택태, 중화리, 중뢰진, 중풍손, 중수감, 중산간, 중지곤 이렇게 중자를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였었던 거 예,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아까 8괴는 1번부터 8번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 아래에 나온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주역의 64괴 중에 지금 이 괴들이 몇 번에 해당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1번 중천건, 2번 중지곤 이렇게 외웠었던 거 아직 다 못 외우셨나요? 여러분 64괴에 몇 번이 어떤 괴인지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주역 타로 배열법을 할 때 암장 리딩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어떤 괴가 몇 번인지는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방금 보셨던 그 중복괴의 길흉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8개의 중복괴 중에서 좋은 괴는 그렇습니다. 1번 중천건괴가 보니까 파란 색깔이네요. 소기란괴였죠. 자, 그럼 여기에서 흉한 괴를 찾는다면 여기가 되겠죠. 수가 2개 있는 중수감. 그래서 제가 별명 짓기를 두 눈에 흐르는 눈물 이렇게 지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리고 산이 2개 겹쳐져 있는 중산간. 그래서 별명을 첩첩산중 이렇게 지었었죠. 자, 주역괴에서요. 이 수, 물과 산이 나오면 보통은 힘든 걸 나타냅니다. 어려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첩첩산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산과 물이 들어간 흉괴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방금 보셨던 중수간과 중산간 이외에도 산과 물이 들어간 산수몽괴가 있었습니다. 대흉괴죠. 빨간색이네요. 자, 그리고 또 수산건괴도 있었습니다. 물과 산이 만난 수산건. 역시나 빨간 색깔 대흉이죠. 자, 그리고 또 산과 연못이 만난 연못도 물이 있으니까요. 산택손괴도 있습니다. 얘는 대흉까지는 아니고요. 소흉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시죠? 아까 산수와 수산은 거꾸로 해서 다 나왔었는데 산택손이 흉괴라면 택산은 뭐지? 싶으시죠? 안타깝게도 택산 한 괴는 네, 소기란 괴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연못과 물이 만난 택수곤괴인데요. 밑에 빨간색이죠? 대흉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택은 어떻게 될까요? 물과 연못이 만난 네, 수택절괴는요. 그냥 평괴입니다. 그래서 산과 물이 들어간 이제 흉괴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택산하고 수택은 아니라는 거. 네. 자, 이번에는 독한 녀석들입니다. 나빠서 독한은 아니고요. 홀로 독자죠. 그래서 하나만 있는 양효가 하나 있던지 음효가 하나만 있는 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만 음효가 있는 경우인데요. 맨 아래에 초효에 음효가 들어가면 천풍구괴가 됩니다. 천풍이죠. 네, 천풍구괴는 44번입니다. 자, 두 번째, 이효에 음효가 들어간 건데요. 천화동인괴가 되겠습니다. 천화동인괴는요, 1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3효에 음효가 들어간 경우죠. 천택리괴인데요. 이 천택리괴는 1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효에 들어간 경우 풍천소축괴죠. 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효에 들어간 경우 화천대유괴인데요. 14번입니다. 자, 맨 위에 상효에 들어간 경우는 택천쾌괴가 됩니다. 4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양효가 하나만 들어간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맨 아래 초효에 양효가 들어간 지뢰복괴인데요. 지뢰복괴는 24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효에 들어간 건데요. 지수사괴가 되죠. 이건 7번입니다. 죄송해요. 자, 이번에는요. 3효에 들어간 경우 지산겸괴인데요. 1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효에 들어간 경우 뇌지예괴인데요. 1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5효에 들어간 경우인데요. 수지비괴인데요. 8번입니다. 지수사와 수지비 각각 양효 하나씩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맨 위에 상효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산지박괴죠. 2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길괴를 익혀볼 텐데요. 대길괴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총 3개의 괴가 있습니다. 지천태, 천화동인, 산천대축 이렇게 3가지밖에 없죠. 자, 이제 앞으로 주역괴를 그 길의 흉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괴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별명을 붙여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별명을 기억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대기란 괴는 지천태입니다. 지천태의 별명은 제가 대성괴라고 지었어요. 크게 이룬다는 의미로요. 자, 이 지천태괴는요. 위에는 땅, 아래는 하늘이 있어서 천지가 서로 만나기 위해 사귀는 형상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지천태괴가 좋은 괴이긴 하지만 잘 된다고 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괴이기도 합니다. 주역은요. 늘 좋아도 조심, 나빠도 조심, 항상 마음가짐을 조심하라는 그런 처세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천태괴는요. 안정과 화합을 하는 괴로 부족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효에 대해서 길흉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뭐든 좋기만 한 건 아니죠. 마지막엔 대흉괴로 끝나네요. 예전에 제가 인테리어의 좋은 괴로 지천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지천태는요. 안정과 화합을 원할 때 벽에 붙여두면 좋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괴, 천화동인괴입니다. 하늘 아래 불을 피워놓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래서 별명을 동호회 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 아래 불 피워놓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있는 형상이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동호회의 느낌이 강하고 공정하고 의리에 맞게 하면 성공할 운이지만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 네, 주역은 좋은 괴가 나왔을 때도 항상 처신을 조심하라는 거. 자, 천화동인 괴는요. 나를 도와줄 귀인을 만나는 괴로 부족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효에 길흉을 한번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천화동인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수 있는데요. 나를 도와줄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는 부적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대기란 괴인데요. 산천대축괴입니다. 하늘 위로 산처럼
올라올 만큼 엄청나게 이뤘다는 거죠. 네, 별명은 대기만성괴라고 지었습니다. 주역 64개 중에 3대 대길계의 하나이고 하늘 위로 산이 올라올 만큼 크게 쌓인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일도 많고 잘 돼서 집에서 밥 먹을 새도 없이 매우 바쁘다고 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업가의 목표 달성하는 궤로 부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적게 쌓아서 크게 이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목표 달성을 원할 때 이 산천대축궤를 걸어두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궤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앞에 있는 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고요. 오른쪽 거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네요. 그런데 더 좋은 개는 오른쪽 거가 됩니다. 자, 궤명을 한번 볼까요? 왼쪽 거는 천지비궤가 되고 오른쪽은 지천태궤가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두 개의 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개일까요? 왼쪽은 물이 위에 있고 불은 아래에 있네요. 오른쪽 거는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네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보통 불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물은 차가워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왼쪽 게 더 좋습니다. 궤명은요. 왼쪽은 수화기제, 오른쪽은 화수미제가 되죠. 이상하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게 세상에 있지 아닌가? 그리고 뜨거운 불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내려오는 게 세상에 있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음양의 기운이 제자리에 있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뒤바뀌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로 나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4대 난괴와 4형벌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